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보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스가와라 게이지움, 김어리 옮김, 책들이 정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과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는 법에 대해서 35가지 원칙을 들어서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돈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하고 바라면서 그 바람을 이루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부자가 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우선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인정하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에서 계속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월급이 부족하다며 매일같이 불평을 털어놓고 있다면 그 불만이 정말로 월급을 향한 불만인지 찬찬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상황에 불평하고 싶어지면 자기 자신과 마주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넘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부자는 그런 일을 보다 빨리 해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이란 애초에 자기 만족을 추구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제공했을 때 상대가 기뻐하거나 평가해 줌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그 평가가 대체로 돈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은 돈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일을 하고 제값을 받는다는 것은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돈은 아무래도 좋아라거나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으며 그다지 많은 사람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자신의 입으로 설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태도로 일을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다고 공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들은 돈이 들어오는 길을 넓혀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의 수입원은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일 것이고 자영업자라면 가게 매출액이 그달의 수입이 됩니다. 매우 많은 부자들은 세 개의 월급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세 개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월급 통장이란 돈이 솟는 셈이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셈은 역시 가장 일반적인 수입원인 직장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부자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한 후에도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적인 소득이 가져다주는 안정감과 직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복지제도 때문입니다. 두 번째 셈은 부업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여기에서 부업이란 본업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면서도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시시한 액수밖에 벌어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본업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저축이나 투자, 비상금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돈이 솟는 셈은 단발성 사업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수익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정기적이지도 않고 예측할 수도 없지만 많은 부자들이 굉장한 재미를 느끼는 활동입니다. 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돈으로 만들어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을 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찾아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서 돈 벌 기회를 탐지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까지 갖춰야 합니다. 부자들은 사소한 물건도 무심하게 고르지 않습니다. 부자를 목표로 삼았다면 싼 값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이 긍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등급의 물건을 골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볼펜 하나조차도 아무 것이나 고르지 않습니다. 싸다고 해서 무감각하게 돈을 쓰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낭비를 하게 됩니다.
적어도 자신이 하는 일에 관련된 물건만이라도 자신이 마음 깊이 납득할 수 있는 물건을 골라서 애착을 가지고 오랫동안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작은 습관 하나가 부자가 되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사회인에게 용돈은 낭비하는 돈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 자금이자 일종의 군자금입니다. 군자금이 적으면 당당하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머니 사정이 힘들면 사람은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자신감을 가지는 것인데요. 자신감이 충만해서 당당하게 행동하면 점점 큰 일을 하게 되고 차츰 부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이런 자신감의 상승 효과를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가장 확실한 미래 준비법은 부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점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기보다는 젊을 때 책을 읽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여러 사람과 만나거나 해외로 여행을 가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거나 실컷 놀아보면서 다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힘과 적극적인 행동력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축할 돈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 자신의 내면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길러두면 나이가 들어서도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족하고 여유로운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약속된 기일까지 상대가 기대하고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이러한 과정의 연속입니다. 이 과정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처음부터 결과만을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 돌진하는 사람보다 적당한 힘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담담하게 눈앞의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그저 실패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도전한 내용, 순서, 실패했음을 알게 되기까지 깨닫게 된 점 등을 빠짐없이 가능한 상세하게 메모하는 것입니다. 2.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3. 잘 안 된 것들만이 아니라 반드시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원인은 실패한 부분이 아니라 그 전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일을 진행했다면 그날은 더 이상 일을 하지 말고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며 미련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일을 끝마치고 휴식을 취하며 기분 전환을 해야 합니다. 대화는 긍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라며 변명을 하는 버릇은 상상 이상으로 고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반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명을 대신할 말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금세 이전 버릇이 튀어나오고 맙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변명을 하고 싶어지면 우선 상대방의 말에 긍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우선 받아들이고 나면 그 후로는 불평이나 불만, 반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는 주변 사람들의 기분마저 활기차게 만듭니다.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어지는 말에 따라 주변인에게 주는 영향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 말을 꺼내는 자신의 마음에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말에는 힘이 깃들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 한마디 말이라도 방법에 따라서 스스로의 의욕을 낮출 수도 있고 반대로 의욕이 생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푸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부자가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